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책임 소재를 놓고 전현직 도지사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습니다. 환경부가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원했던 삼척 산기천댐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도평리에서 화천 광덕리 사이 4km 구간의 터널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광덕터널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에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기업 투자가 이뤄지면서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는 65%의 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원주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강원도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레고랜드 사업과 중도개발공사 통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책임 소재를 놓고 전현직 도지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도정질문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레고랜드를 포함한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주변 부지 개발을 맡은 중도개발공사의 경영난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도공사 부실 사태는 최문순 전 도정의 불공정 계약 때문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최문순 강원 도정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MJ 열람부를 열람용으로 도의에 제공하는 것을 3%를 30.8%를 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도의의 동의를 받은 형국입니다. 아니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에 이게 얼마나 웃음이. 지난 2018년 총괄개발협약 당시 강원도가 불리한 협약을 맺고 도의회에 임대 수익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김진태 지사도 본회의장에 협약서 원본을 들고 나와 전임 도정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그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여기에는 그 3%로 돼 있어요. 여기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3%, 여기는 30%로 돼 있어요. 네? 여기는 30%. 이렇게 지금 이거를 허위 보도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2022년 김 지사의 회생 발언 후 벌어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가 중도공사의 경영난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또 김 지사가 대의변제금 2,05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해 손실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헐값에 매각했던 토지를 회수하고 이를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해 반드시 대의변제금을 회수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지사는 전임 도정에 책임을 돌리며 반박했습니다. 주재 씨가 저렇게 부실한 거는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전임 도지사한테 가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하시는 거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전현직 도지사를 모두 비판하며 도의회의 행정사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환경부가 양구 수입천댐 건설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삼척 산기천댐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수입천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광덕터널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325억 원을 들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광덕리 사이 4km 구간의 터널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기존의 두 지역을 연결하던 광덕고개는 급커브와 급경사로 안정성이 취약했습니다. 광덕 터널이 개통되게 따라서 우리 화천군민은 새로운 경제적 인프라와 새로운 삶의 활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이 개통돼서 지역이 개발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터널 개통 시 운행 속도는 기존 시속 40km에서 시속 60km 이상으로 개선되고 통행 시간도 26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이 들어선 지 2년이 넘게 지나면서 기업 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투자 유치에 이어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겠다는 기업들은 줄을 서고 있는데 산업용지 부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장비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던 야산은 사라진 지 오래. 넓게 펼쳐진 이곳 평지는 60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불온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불온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투자 협약을 통해 분양률 6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 유치로 원주시는 올 연말까지 90%의 분양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온 산단의 매력은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망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개통될 가칭 불온 IC 인터체인지가 개설 후 이렇게 여러 가지 충족 인프라에 대한 충족 요건이 다른 이제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원활할 것으로. 민선 8기 원주시정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25곳의 기업으로부터 6,9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 유치로 인해 오는 2029년까지 약 1,3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5,7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000명 가까운 간접 고용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원주시의 고용률은 60.5%, 하반기에는 60.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18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예정됐으며 연말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이 들어와 9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주로 이전해 오겠다는 기업들도 많고 또 그 기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인력 공급까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야 할 그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이제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지정면을 포함해 대규모 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한편 용수 공급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 경포호수대에 인공분수 설치를 포함한 환경 개선 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반대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공분수 설치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사업이 경포호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수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독단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연보전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분수시설은 그 시설이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럼 이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분수시설이 설치가 되는지. 경포 분수설치 찬성추진위원회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질 개선을 통한 경포호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단체는 분수를 포함한 폭기시설은 수질 개선과 관광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분수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릉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포의 옛 모습을 복원해 다가설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다 같이 한다는 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강릉시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경포 도립공원의 행위 허가 사항을 이달 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원주의료원이 간호학 분야 인재 양성과 현장 실습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오후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호학과 학생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노력과 전문 인력 교류, 지역 혁신기관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쯤 원주시 의관리의 한 도로에서 횡성에서 원주로 향하던 통근버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5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2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강릉시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21일 강릉 하키센터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강릉시와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날 감나무와 대추나무, 자두나무 등 19종 22,000그루를 나눠주며 강릉시 산림조합은 송고버섯 톱밥 배지 1,500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선착순으로 1인당 10그루로 제한되며 유실수는 5그루, 약용식물은 2그루로 한정합니다. 강릉시는 이날 행사와 함께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삼척시와 한국남부발전은 13일 삼척 빗드림 본부 3, 4호기 유휴부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삼척시를 데이터 센터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만드는 데 협력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강원대학교와 연계해 데이터 센터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개인별 확정 사업비 안에서 농업인이 선택한 영농자재 공급 대행업체를 통해 반값의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관내 5,300여 농가를 확정했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77억 원과 농가 자부담 77억 원 등 모두 154억 원 규모입니다. 양구군이 농자재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 기초농자재 지원금 한도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제초제 등의 보조 비율도 80%까지 늘어납니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 대상자 2,600명을 선정해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콩을 활용한 대표 음식 발굴과 소비 촉진을 위해 2025년 영월 보감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영월의 특산물인 콩과 제철 나물을 활용한 요리를 주제로 하며 관내 등록 외식업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참가 신청서와 요리 레시피, 출품작 사진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1차 예선전을 통과한 10팀은 4월 19일 본 대회에서 라이브 경연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제작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보면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원주 정수장과 신림 정수장, 광역 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 검사를 매월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